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뒤에 연소의 3요소와 4요소 한번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완전 연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불완전 연소와의 차이, 그죠? 완전 연소 반응식 꾸리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이제 3요소와 4요소에 대해 배울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제가 앞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연물과 산소만 있어서는 절대 불이 붙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나 또는 점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얘가 꼭 있어야 된다. 맞나요? 그리고 가연물과 산소 공급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소의 3요소.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3요소. 자, 우리가 가, 산,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가, 산, 점. 됐습니까? 그래서 3요소는 특징이 뭐냐면 불꽃이 없습니다. 이거 꼭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불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냥 잠깐 보이다가 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얘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인 연쇄 반응이 필요하거든요. 그 연쇄 반응이 없으면 우린 3요소다. 그래서 그 연쇄 반응이 없으면 바깥쪽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3요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네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심표무작. 자, 요게 3요소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요건 정리를 하셔야겠죠. 심표무작. 심부화재. 불은 나지만 안쪽에서 불이 나기 때문에 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깊은 바다, 심부, 정말 깊은 부분에서 불이 나는 거야. 즉 내가 가연물이 타는데 바깥쪽에서 불이 활활 나는 게 아니고 요 안쪽에서 타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봤을 땐 불이 안 났나? 라고 하겠지만 그냥 불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이 안 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얘 자체가 빨개져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숯 같은 거 있죠. 바깥쪽에 불꽃은 안 보이지만 만져보면 숯 만져봐 여러분들. 뜨겁잖아.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만져보면 안 되고 또 손 딜라.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연쇄 반응이 없어요. 심부화재 또는 표면연소, 무염연소, 자결연소. 자, 이런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불꽃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연소의 어떻게 보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세 가지 다 나와 있고. 자, 4요소는 뭐냐면요. 표불유발. 뭐라고 여러분들? 표불유발. 근데 여긴 뭐가 있어요? 연쇄 반응이 있죠. 즉 이건 뭐냐? 불꽃이 있고 연쇄 반응이 존재한다. 그럼 이 연쇄 반응이 존재한다라는 건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하다라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3요소의 3개, 4요소의 4개, 그리고 3요소를 표현하는 말, 4요소를 표현하는 말. 그죠? 그래서 여기는 표면에서 불꽃이 보여요. 표면 화재, 불꽃이 아예 보인다. 그리고 불꽃연소, 발염연소, 위염연소 다 불꽃이 있다라는 거라고. 왜냐하면 염자가 불꽃 염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좀 하실 때 구분해서 알고 계셔라. 됐습니까? 3요소와 4요소. 3요소엔 연쇄 반응이 없고 4요소엔 연쇄 반응이 존재하더라. 오케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정말 쉬웠을 때 다음 중 3요소가 아닌 것은, 다음 중 4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죠. 우리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아마 대부분 다 맞출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로 들어갈 수 있죠. 3요소와 4요소에 대한 게. 맞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밑에 제가 써놨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여기 가보면 세 가지 조건이나 또는 네 가지도 마찬가지. 세 가지나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중에 여기 갔을 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요소와 4요소가 정말 중요한 거다. 연소에서.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또는 연쇄 반응이 있대요. 맞죠? 그럼 얘를 끊는 걸, 얘를 끊는 걸, 얘를 끊는 걸, 얘를 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화. 그럼 불이 꺼진다고. 더 이상 연소 반응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연물을 없애는 걸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얘기하냐면 제거 소화. 자, 산소를 없애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질식 소화. 알고 계십시오? 점화원을 없애는 걸 우리가 냉각 소화. 연쇄 반응을 없애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촉매. 또는 연쇄 차단, 연쇄 반응 차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지. 됐지? 여러분들. 됐습니다. 이거 소화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저하고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소 반응에서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요. 뭐의 충돌? 분자의 충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면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얘가 최종적으로 뭐로 변했을 때? 그렇지. 기체로 변했을 때 제가 화학적인 반응이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기억 못하면 나 되게 서운해. 내가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는 액체가 되고 기체로 됐을 때 액체의 가연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됐을 때 기체는 그 기체 자체만으로도 뭐가 가능하다?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럼 마지막 최종 상태인 이 기체가 연소를 하기 위해선 그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기체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기체 분자들에 뭐가 있어야 연소가 되냐면 충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충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충돌되고 있죠. 그죠? 충돌이 되고 있죠. 뭐와 뭐가? 분자와 분자가.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가.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십시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물 또는 분자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충돌이 있어야 된다. 반응물 또는 분자의 충돌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적합한 방향으로 일어나야 하며 적합한 반응이 아니면 화학 반응은 일어나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어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간대요. 움직이긴 움직이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지금? 충돌이 안 됐죠. 이러면 연소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기체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죠. 얘네들은 지금 헛방인 거야 여러분들. 이 충돌을 안 했잖아요. 충돌을 안 했잖아. 충돌한 애들이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이러면 연소 반응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에너지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게 지금 보면 충돌했죠. 충돌을 더 많이 했네 여기가. 이 정도 충돌을 해줘야만 뭐가 일어난다?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 즉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면 분자와 분자 간에 뭐가 성립이 돼야 된다? 충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라고. 그래야 이해하기 편해요. 나중에 문제 같은 거 풀 때.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이 얘네들이 당연히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잘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 2, 3, 4, 5 특히 요 2, 3, 4, 5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농도가 증가했대요. 즉 처음에는요 기체가 요 정도 있었대요. 요 정도 한 3개 정도 있었대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농도를 증가시켰다라는 건 안에다가 기체 분자를 몇 개를 더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초록색 분자와 저 노란색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처음엔 요 3개가 거리가 좀 있어서 충돌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여기 안에다가 내가 노란색 분자를 더 때려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얘와 얘 사이, 초록색 분자와 노란색 분자 사이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럼 자기들끼리 뭐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충돌을 잘할 가능성,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값도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도 증가한대. 연소가 더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다음.
온도가 증가했대요. 즉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초록색 분자가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불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기체는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온도를 조금 올려주잖아요. 그럼 얘가 아 뜨거 하면서 지들끼리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그럼 자기들끼리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맞죠, 여러분들? 온도를 더 높여주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그럼 얘네들끼리 막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이 어떻게 보면은 증가하는 거죠. 또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쉽게 만족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또 마찬가지 여기 보십시오. 압력이 증가했대요. 내가 요런 애들이 있대. 예를 들어 이렇게 분자가 있는데 내가 얘네를 손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 손으로 양쪽에서 누르는 거예요. 눌러요. 누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겠죠. 즉 충돌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지. 그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표면적이 증가했대. 그러니까 표면적이 증가했다는 건 산소와의 접촉면이 커졌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여러분들 표면적이 증가했다는 건 결국 얘네가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연소 조건에서 산소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더 좋아지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의 충돌의 수가 어떻게 된대요? 증가한대요. 증가하고 힘이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들이. 반응 속도가 증가한대요. 즉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분자의 충돌의 수가 증가가 되면 연소 속도 또는 연소가 되는 어떤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 증가되더라. 이 기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최종 상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체니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하셨죠?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면 연소도 더 잘 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정촉매 작용을 했대요. 정촉매 작용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반응입니다. 이거 앞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부촉매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반응이에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게 한다는 건 반응 에너지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의미하고, 부촉매 작용 시 활성화 에너지가 커진대요. 그만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커지는 거니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이거.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습니까? 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보면 뭐가 나와요? 가연물이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 단골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씩 볼 거야,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 3요소에 뭐 있다 그랬어요? 자, 불러보십시오.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연쇄반응. 맞습니까? 걔는 이제 4요소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볼 거예요. 가연물이 뭐고, 산소공급원이 뭐고, 점화원이 뭐고. 아셨죠? 자, 먼저 가연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연물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래요.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환원제래, 환원제. 남을 환원시킨다. 즉 남을 환원시킨다라는 건 남한테서 뭐를 뺏어올 수 있는 애들? 산소를 뺏어올 수 있는 애들. 그죠? 그리고 다량의 열을 발산한대요. 즉 흡열보다는 그렇지. 맞습니까? 발열 반응. 됐나요? 그래서 가연물의 정의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시험 문제가 이게 많이 나오는 거야. 가연물의 구비 조건. 즉 내가 가연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요, 얘가 쉽게 발화하는 조건이 있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쉽게 발화하는 조건, 결국 요거 하는 조건이죠. 그죠? 발화. 근데 이게 컸을 때 이 가연물이 잘 타는 조건이 있고요. 작았을 때 잘 타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시험 문제는 클수록 넓을수록 뭐 요것도 잘 나오지만 아래 가보면 작을수록 낮을수록이 훨씬 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도 두 개 다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그럼 먼저 자, 이거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이 가연물 자체에서 나오는 열의 양이 크대요.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열이 크대요.
연소 시에 나오는 열이 크대요. 또 연소 속도가 빠르대요. 그러면 그만큼 잘 타는 애잖아요. 그럼 가연물이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대요.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얘는 산소와 잘 만나는 애고 연소 반응을 잘 일으키는 애겠네.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디귿번, 표면적 또는 그냥 비표면적, 이걸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이나 비표면적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산소와 접하는 면이 크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기체는 이런 모양이고 액체는 이런 모양이고 고체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럼 고체는 산소와 닿는 면이 지금 바깥쪽에 가보니까 이게 6면체라고 하면 6면이 될 거고, 얘는 면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때요? 옆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액체는 얘보다는 훨씬 더 산소와 닿는 면이 커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얇게 자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산소와 닿는 면적이 지금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니까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뒤에 가보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런 그림을 넣어놨을 거예요. 참고, 비표면적, 비표면적. 어떤 입자의 단위 질량 또는 단위 부피당 전 표면적을 비표면적이라고 얘기한대. 그냥 산소와 닿는 면적. 또는 표면적. 그냥 같이 비표면적 같이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가연물이 산소와 닿는 면적을 표면적 또는 비표면적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의 가연물이 있대요. 예를 들어 지금 정육면체거든요. 4cm 곱하기 4cm짜리가 몇 면? 6면이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얘가 산소와 닿는 면적은 요 4 곱하기 4짜리가 총 앞, 뒤, 약, 옆, 위, 아래. 총 몇 면? 6면. 그래서 몇 cm 제곱? 96cm 제곱이 닿는 거죠. 산소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케이크 자르듯이 둘, 4개 자르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4개씩 잘랐으니까 요런 애가 1 곱하기 1, 그죠? 얘가 산소와 닿는 면적이 몇이에요? 그럼 얘는 1 곱하기 1짜리가 6개인 거죠? 1 곱하기 1짜리가 6개가 닿는 거죠. 그죠? 얘가 몇 개가 생긴 거냐면 총 64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얘는 산소와 닿는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덩어리진 가연물보다는 내가 이거를 얇게 잘랐을 때 산소와 닿는 표면적이 어떻게 되더라? 훨씬 더 늘어나더라. 왜냐하면 얘는 안쪽에 있는 것들은 산소와 닿지 못하잖아요. 그쵸? 숨어 있잖아 지금. 근데 이거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잘라서 얘까지 산소와 닿게 한다면, 요 안에 숨어 있던 것까지 닿게 한다면 표면적은 훨씬 더 넓어지고 산소와의 화합도 더 좋아지겠죠.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이거 한 번씩 더 자르는 거야. 한 번씩. 그럼 표면적은 더 커져요. 즉 덩어리 상태의 고체보다는 액체가, 또 액체보다는 기체 쪽이 점점 얘가 얇게 잘라지는 거니까. 그죠? 표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잘 타더라.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 거잖아, 지금. 모양은 똑같지만 얘를 잘랐을 때 산소와 닿는 면적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표면적이나 비표면적이 클수록 불이 잘 붙는다라는 게 그런 얘기라고요. 됐죠? 그리고 온도나 압력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분자 충돌 이론 봤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봤던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속도가 올라가니까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횟수도 많아질 거고, 압력이 크면 누르면 또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질 거고. 그쵸? 자, 연소 범위가 넓다. 요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연물의 농도, 탈 수 있는 농도 범위거든요. 요 뒤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요게 크다라는 건 그만큼 연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뒤쪽에서 할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서 할 거예요. 아셨죠? 자, 화학적인 활성도가 크답니다. 그만큼 얘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크다. 그래서 화학적 활성도가 정말 크다라는 건 화학적으로 활성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클수록 어떻게 보면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다음 보겠습니다. 작을수록, 낮을수록 쉽게 발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오죠. 이걸 큰 것으로 바꿔놔서 틀린 걸 찾거나 이런 문제가. 그럼 여기 보십시오. 기억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이건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가 뭡니까? 활성화 에너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얘가 작으면 그만큼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거죠. 얘가 크면 가연물이 되기 어려운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내가 연소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 그만큼 빨리 탄다. 얘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에너지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연소 반응이 그만큼 더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 가연물이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불을 내요. 그럼 이 가연물이 열 전도가 작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결국 불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온도가 올라갔을 때 본인이 계속 열을 가지고 있으면 열 전도가 작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열 전도가 작다라는 건 얘가 잘 된다라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욕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불이 열을 주는 걸 얘가 그대로 그냥 다 머금고 있는 거야. 열 전도가 작다라는 건. 즉 옆으로 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옆에다가 뭔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열에 의해 옆에 영향을 주는 열 전도, 열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열 전달을 잘 안 시켜주는 애다 보니까 불이 있으면 열을 받는 만큼 얘는 그대로 자기가 머금고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열 전도가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열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옆으로 빼준다고. 이쪽으로 들어온 열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일정 가지고 있겠지만 너무 얘는 퍼주는 애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애들한테 넘겨주는 애라고요. 그럼 얘는 열 축적이 잘 안 되는 애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 전도율이 작은 애가 얘 자체가 열을 잘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 자체가 가연물이 잘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열 축적이 어떻게 보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불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금속이 있답니다. 금속. 뭐 접촉돼 있는 금속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금속을 하나 주고요. 여기다가 가연물을 줬어요. 여기다가 뭐를 줬다고 여러분들? 가연물을 줬어요. 그럼 만일 여기서 불이 났다라고 합시다. 여기 점화원이. 그럼 여기서 열이 나오겠죠. 그 열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요. 먼저 얘한테 영향을 주겠죠. 금속한테. 맞죠? 그럼 이 금속이요, 여러분들. 열 전도율이 큰 애와 열 전도율이 작은 애가 있대요. 맞나요? 그럼 가연물은 연소됐을 때, 가연물이 연소할 때 어디가 더 연소가 잘 될까요? 금속에서 열 전도가 큰 금속이 있는 경우와 금속에서 열 전도가 작은 금속이 있는 경우.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려워요? 자, 열 전도가 크대요. 그럼 얘는 옆으로 열을 잘 전달해 주는 얘겠죠. 열 전도가 작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연물이 타려면 열 전도가 잘 돼서 열이 빨리빨리 얘한테 옮겨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가연물의 연소가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머금지 않고 옆으로 계속 넘겨주니까 가연물 입장에서는 계속 열을 받겠죠. 그럼 얘 자체가 타기는 쉬워진다라는 거. 반대로 잘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촉금속에 대한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라고. 됐나요? 나온 김에. 자, 그리고 다음 비열. 열 용량이 낮을수록 그냥 비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뭐 열 용량도 같이 보셔도 되고요. 두 개를 그냥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이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물질, 뭐 예를 들어 뭐 1kg이 있대요. 1kg.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열량 단위를 우리가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이런 걸 쓰거든요. 자, A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A는 얘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이 0.5래요. 예를 들어 이거 나중에 킬로칼로리 이런 건 다 배워요. 비가연물이 있는데 이 비가연물은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이 이렇대요. 아셨죠? 예를 들어 그럼 비열값이 얘가 더 작은 거고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잘 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0.5짜리는 1도 올릴 때 0.5 정도의 열량이 필요한 거고 비가연물은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릴 때 1kcal의 열량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비열은 얘가 더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럼 비열이 작은 게 잘 타는 거야? 비열이 큰 게 잘 타는 거야? 비열이 작은 게 잘 타는 거죠. 왜요? 얘는 1도 올리는데 0.5만 있으면 올라간다면서 얘는 1이나 있어야 되네. 2배나 더 있어야 되네. 열량이. 그럼 온도는 얘가 훨씬 잘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도씩 더 잘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더 훨씬 쉽게 탄다라는 거지. 즉 비열이나 또는 열 용량 값이 어차피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지금은 가연물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요게 작을수록 뭐가 되기 쉽다? 가연물이 되기 쉽다. 오케이? 왜? 조그만 열량에도 1도씨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 이해 안 되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리을번 보세요. 리을번. B점, 융점이 낮을수록.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B점이 뭐예요? 그죠? 융점은 뭡니까? 그죠? B점은 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요. 녹는 점. 자, 얘는 융점이죠. 얘는 고체가 액체. 조금 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분해에 의해서 타기 쉬워지는 거죠. 고체에서 어디로? 액체로 갔을 때.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액체에서 어디로 갔을 때? 기체로 갔을 때. 즉, 상변화를 일으키는 온도가 낮을수록. 즉, 예를 들어 50도에서 끓는 애가 있고 기체가 되는 온도, 그죠? 만일 예를 들어 A가 50도고 B는 B점이 예를 들어 뭐 10도짜리래요. 그럼 얘가 더 끓기 쉬운 거 아니야? 얘가 더 기체가 되기 쉬운 애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점이 낮을수록, B점이 낮을수록 또 융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체에서 액체가 되기 쉬울수록, 낮은 온도에서 고체에서 액체가 쉽게 될수록 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거라고요. 더 위험한 거라고,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B점, 융점 마찬가지. 액체가 되기 쉬울수록, 기체가 되기 쉬울수록 낮은 온도에서 뭐가 되기 쉽다? 가연물이 되기 쉽다. 오케이. 자, 그리고 비중이 작을수록, 요 비중은 그냥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잘 날아가는 애일수록. 그러니까 비중이 작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결국은 고체보다는 액체, 기체 이런 애들이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벼운 애일수록 뭐가 되기 쉽다? 기화가 되기 쉽다. 기체로 변하기 쉽다. 어차피 나중 최종 상태는 제가 기체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기체일 때가 가장 잘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애일수록 잘 탄다. 비중이 작은 애일수록 잘 탄다. 휘발이 잘 된다. 자, 다음 비읍번. 인화점, 발화점. 자, 요거는 인화가 되는 최저 온도, 발화가 되는 최저 온도. 자, 인화는 연소가 시작되는 온도예요. 마찬가지 얘도 발화가 시작되는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결국 뭐야, 여러분들? 불이 시작되는 온도. 자,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어떨까요? 위험하겠죠. 10도에서 불이 시작되는 애하고 100도에서 불이 시작되는 애하고 당연히 뭐가 더 위험해요? 10도에서 불이 시작되는 애가 훨씬 더 위험하지.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낮을수록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시옷, 지읒. 이 시옷 볼게요, 시옷. 이름이 표면장력입니다.
표면 장력. 이것도 한번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액면을 축소하려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면을 축소하려면 자기들끼리 뭐를 해야 되냐면요. 계속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액체가 있대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얘는요. 액면이라는 건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얘를 축소하려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똘똘 뭉쳐야 돼요. 자기들끼리 계속 안쪽으로 똘똘 뭉치면 얘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요래 되겠죠, 그죠? 요래 되겠죠? 요래 계속 좁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다라는 건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되게 강한 거냐면 얘네들 간의 결합력이 되게 강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내가 이게 지금 표면 장력이 되게 센 형태예요. 지금 안쪽으로 꽉 모여있는 형태고 얘를 표면 장력을 좀 낮추잖아요? 그러면 결합력이 좀 약해지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합력이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손을 좀 놓는 거야. 손을 너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손을 얘네들이 너무 꽉 잡고 있다가 이제 표면 장력이 낮아지면 이게 점점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서 서로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연물은 이런 모양보다는 이런 모양일 때 더 되기 쉬운 게 뭐냐면 결합력이 약해졌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꼭 잡고 있는 형태가 고체예요. 일반적으로. 얘는요. 형태가 잘 변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분자력, 결합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내가 이걸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안 부서지면 봐봐. 잘 안 변하잖아. 그치? 근데 액체는 쉽게 변하잖아요. 기체는 더 쉽게 변해요. 내가 조그만 힘을 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결국은 결합력이 약하다라는 건 산소와 만나기 좋아진다라는 거야. 표면 장력이 작다라는 건 산소와 만나기 좋아진다라는 거라고.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라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면 장력이 낮을수록 어떻게 돼 있다? 얘는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소화 약재 측면에서 보면 이걸 볼게요. 우리가 보통 물 소화 약재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이 결합력이 진짜 세요. 얘가 뒤에서 우리가 수소결합, 뭐 극성 공유결합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런 거에 의해서 결합력이 엄청 셉니다. 자기들끼리 되게 똘똘 뭉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되게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게 세냐면 표면 장력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안쪽으로 똘똘 뭉쳐서 결국은 안쪽으로 똘똘 뭉쳤을 때 이런 모양을 갖게 되거든요. 약간 구형 모양이다. 축구공이나 농구공 모양.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약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고 얘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느슨하게 옆으로 펼쳐주면 오히려 불을 덮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표면 장력을 소화 약재적인 측면에서 낮춰버리면 대표적인 게 물이고 소화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증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표면 장력이 낮으면 분자가 자유로워져. 요거는 이제 가연물 입장이고 얘는 약재 입장이고. 약재 중에 물 소화 약재를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표면 장력이 낮으면 분자가 자유로워져 연소 확산이 빠르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가연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표면 장력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약재 쪽에서도 한 번 더 봐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즉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연소가 쉽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증발열이 작을수록 이 증발열이라는 건요.
증발하기 위해 필요한 열. 즉 내가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걔를 증발시키려면 열이 요 정도 필요하대요. 근데 그 요 정도 필요한 열이 작은 애일수록, 즉 쉽게 증발이 될수록 낮은 온도에서 훨씬 더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요 작아졌을 때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을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포인트를 따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요. 낮을수록을 외워주시는데, 낮을수록 활성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고요. 열 전도 낮을수록 뭐 활성화 에너지 쓸까요? 활성화 에너지, 그죠? 그리고 B자로 시작되는 게 대부분 낮을수록 쉽게 발화해요. 가연물이 비열, B점, 비중 요런 애들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겠지만 조금 포인트로 두실게. 그리고 요런 온도 포인트 있죠. 뭐 인화점, 발화점 또는 뭐 융점, 무슨 점, 온도에 관련된 거. 요게 이제 온도 포인트, 온도 조건. 요런 온도 조건은 낮을수록 위험한 게 많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 갔을 때 요건 따로 알아두셔야겠죠. 표면이나 증발, 그죠? 표면이나 증발열이 작을수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실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암기 팁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고.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얘네들은 아무리 있어도 가연물이 되기 어렵대요. 영조건소.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주기율표상에. 제가 걔네는 그래서 소화약제로 쓴다 그랬죠. 헬레아크세. 한 요 정도? 헬레아크세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완전 산화물. 자, 이거는 완벽하게 산화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산화가 되지 않는 애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산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산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죠.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굳이 산화가 되지 않으니까 연소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물, 그래서 소화약제로 쓰는 거죠. 이산화탄소, 요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연성 물질. 근데 산소가 하나 모자란 일산화탄소는 얘는 가연물이라 그랬죠. 그쵸? 맞죠, 여러분들? 왜냐면 얘는 산소 자리가 하나가 필요하다, 산소 자리 하나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산화알루미늄. 요거 이미 다 산화가 끝난 애들이야. 산화규소, 오산화윈, 뭐 삼산화황 이런 애들은 이미 완전 연소가 돼서 산화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애들이다. 산소 자리가 더 이상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물이나 이산화탄소. 요게 완전 산화물이고,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한 번 더 산소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산화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연물이다. 이것도 잘 보시고. 질소.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질소는 산화 반응은 하지만 발열이 아니고 뭐다? 흡열이다. 그죠? 자, 그리고 돌이나 흙은 얘는 자체가 안 탄대. 자체가 불연성인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뭐냐면 산소 공급원이에요. 그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